자, 172쪽.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행 원리를 한번 보입시다. 지금 우리는 주로 어떻게 봤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념처를 중심으로 해서 신수심법을 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해야 된다 이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행 원리가 뭘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거겠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유효성이 창의력이 나온다 하죠.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창의력이 나오고, 기술을 올바르게 익히면 유효성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좀 응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기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수행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응용을 할 거잖아요. 창의력이 나올 겁니다. 그 바탕 위에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단순한 기술자밖에 안 돼요. 단어만 하나 달라도 활용을 못한다 카이. 그러면 왜 시중에서 많은 수행 명상 지도자들이 기술 하나 배워갖고는 다른 기술 배우려고 뭐 또 통째로 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구체적 기술의 방점을 많이 찍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아마 수행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세요 하고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강의를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 별로 재미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그 재미없는 걸 지금까지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수행 기술은 우야면 됩니까? 그러니까 뭘 한 수 가르쳐 주더만은 뭐 알아서 하이소 걔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요것만 듣고 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전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인식 대상과 알아차림. 수행은 딱 요겁니다. 감각 대상, 인식 대상도 힘을 갖고 있고, 알아차림하는 사띠도 힘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인식 대상의 힘과 알아차림하는 사띠의 힘의 역관계입니다. 요 역관계에 따라서 구속되고 끌려갈 건지,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건지, 그거예요.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즉 존재와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관계가 있는데, 수행은 인식 대상의 존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인 알아차림 측면을 다룬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수행을 할 적에, 수행 점검을 할 적에 어떻게 하시죠? 수행 점검을 하면 와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앉아갖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탁 뜹디다. 그게 뭐죠? 100% 1위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떠오르는 거는 인식 대상이잖아. 그런데 그 인식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는 사띠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하고 존재를 물어보면 수행의 영역이 아니고, 그 존재가 일어날 때 내가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때 존재가 어떻게 변해서 저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 알아차림의 영역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존재를 알아차림하는 걸 다룬다고, 수행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 이론서를 보거나 또는 심리학이나 심리상담이나 정신의학 쪽에서 마음을 다룰 때 존재를 다뤘는지 존재를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다뤘는지, 수행은 사띠를 다루는 겁니다. 그게 존재가 뭐야?
사띠가 뛰어나면 존재가 보여지겠지.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존재라고 하는 게 마음 거울에 와서 상을 맺은 겁니까? 짜증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 거울에 와서 상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짜증을 알아차림하는 거는 사띠죠. 그런데 짜증 밑에 짜증이 나서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욕망 때문에 욕망이 짜증으로 포장돼서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갖고 피곤함이 짜증으로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현상은 짜증인데 그 밑에 있는 거는 다른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는 어떻게 하죠? 짜증이 났는데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짜증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일단 과학이 쓰는 방법이죠. 현대과학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티 파워를 키워서 짜증을 보면서 짜증 밑에 있는 알갱이가 원래 짜증 밑에 있는 본질이 쑥 하고 보여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백날 뒤다 본다 해서 물의 분자가 보일까요? 보이는 사람도 있을란지 몰라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뒤다 보고 있으면 이제 거의 맛이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미경을 갖고 뒤다 봐야지. 도구가 다른 거예요. 그 뒤다 보라 한다고 아무나 다 뒤다 보지 마시고, 그거는 현미경을 가지고 뒤다 보면은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일반 현미경이 안 보여지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성능 좋은 걸 갖고 가면은 보여지겠죠. 근데 짜증을 보면서 짜증 밑에 뭐가 있는지를 현미경을 가면 보여질까? 현미경을 들이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성질이. 그러면은 다른 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도구가 쌈바잖아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질을 확장하는 데는 전자현미경이 유효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서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확장해서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보려고 하니까 전자현미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도구가 뭐냐면 사띠를 더 강화시킨 쌈바잖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걸 딱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띠의 기능은 뭐죠? 이게 탁 일어난 걸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쑥 보여져 버리면 쌈바자나가 됐다는 겁니다. 아마 남전 이걸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하나는 알아차림, 하나는 마음챙김 요렇게 했을 거예요. 그 용어를. 근데 이거는 원어가 사띠 쌈바자나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사띠입니다. 알아차림하는 게 더 포인트예요.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 점검을 하면서 물어볼 때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내가 답이 없다 카이.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차림했습니까? 요 말이 지금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을 보고 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알아차림했는지. 현상을 목격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174초. 맹가무명. 부처님은 내가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명쾌하게 몰라서 답답했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답답할 때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사십니까?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답답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도 없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게 진짜 점잖은 표현으로 미치고 팔짝 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이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출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상의 알미 뭔지 내가 한번 꼭 알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때 부처님이 내가 명확하게 알아서 이리 했을 때는 맹이라고 표현을 했고, 내가 명확하게 몰라서 이리 했을 때는 무맹이라고 표현했고, 요 무맹은 주로 수행체에서 쓰는 용어지만 세속에서는 무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지나 무맹이나 똑같습니다. 수행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는 무맹이라고 했고 세속에서는 무지라고 했고, 그런데 어떤 거는 우리가 답을 좀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한적이지만은 가령 뭐 이게 몇 킬로죠? 그럼 그냥 저울에 달아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처음부터 답이 없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답을 구하러 다니면 그러고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어떨 땐 전 참 황당할 때가 있더만요. 아니 그 질문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답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술차이 반투만. 맨 처음에 76년인가 77년인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대불련 활동을 하는데 어디 가서 법문이랍시고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하니까 저기 해양대학에 박사를 마친 어떤 친구가 질문이 있습니다. 카드마. 자연과학에서는, 공학에서는 기름을 1리터를 떼면 자동차가 몇 킬로를 가는 것처럼 인가법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스님은 자꾸 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요 삶이 자연과학처럼 인가율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이 없더만. 그게 하도가 됐던가 봐요. 한 2년인가 지나서 어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생각이 떠오르더만. 이게 내가 답을 해줄 게 아니고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범위 안에서 검증 가능하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변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에 어떤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까? 1리터를 뗀다 해서 14km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6km 세기도 하지. 지자리 걸음 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14km 간 걸 봐서 어느 쯤치 기름이 들어갔는지로 규명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걸 기납법이라고 하죠. 콩 심은데 콩 넣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게 연역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봐서 아마 이런 요인이 주로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 이렇게밖에 우리는 규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규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면 당신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알았나.
괜히 내온채 답을 못 해줬다고 2, 3년을 낑낑댄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한 걸 요약을 하면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다는 걸 알 수 있다면 내가 좀 살기가 편해질 거야. 이래서 이제 출가 수행을 했던 거고, 그 팔정도를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중도를 분명히 깨달았고 안목이 활짝 열렸고 최상의 알을 알게 됐고,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 내용이 거의 보면은 암과 연관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은 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죠. 수행은 이 상황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가 수행의 핵심 관점이었는데, 수행은 모르는 데서부터 아는 쪽으로 가는 거였고, 모르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당신이 경험한 그 과거의 경험에 매몰돼서 미래를 판단하니까 자꾸 안경을 끼고 대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의 절대 다수는 탐진치 이런 것과 연관돼 갖고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이 떠오르던가요. 그 사람이 탁 떠오르는 순간 온갖 생각들이 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던가요. 아침에 누워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고향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안 본 친구가 전화를 한참 뭘 맞추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는 내가 스님인 줄은 아니까 양주 봉선사 다닌다 카더만 이제 그리 해야 어쨌든 이제 전화를 좀 더 할 끼니까. 근데 이자 띄고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떠오르면서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경험은 절대로 경험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가치관이 개입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는 형태가 크게 보면 욕망계통이거나 분노계통이거나 어리석은 계통이거나 대개 요 세 종류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존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흐려버렸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우리는 탐심, 진심, 치심을 제거한다라고 하지만 그 포인트는 분명한 알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한다라고 하지만 무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서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면 무명을 타파하고 명을 성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경전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 과정을 수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무지를 타파하고 명으로 간다 그런 게 감성적으로 저 잘 통할까? 욕망이나 분노를 제거하고 자유로 가는 게 감성적으로 더 잘 통할까요? 꼬아 묶기가 그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무지를 타파하고 명으로 가자라는 게 불교 운동, 수행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나 수행을 배울 때 무지를 타파하고 명으로 가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나요? 탐심이나 분노, 욕망이나 이기심
편견이나 선입관에 묶여 있으면 삶이 고달퍼. 이걸 좀 털어내고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좀 살기가 편해져. 주로 후자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포인트는, 궁극적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지를 타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경전들의 밑에 줄을 보거나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176쪽으로 가보시죠. 요게 정경gen입니다. 정경경에서 이렇게 했다. 아사바가 생겨남으로 무명이 생겨났고 아사바가 소멸함으로 무명이 소멸했다. 이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흐리게 해서 무명이 생겼고,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무명을 타파하고 명으로 갔다. 그 구체적 도구가 팔정도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처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이게 세속 포인트로 돈이 되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내용은 이거지만 대중들한테 설명할 적에는 이게 좀 따뜻함이 있나요? 좀 따뜻한 거라고는 하나도 좀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온기가 안 돌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수행처는 칼춤을 치는 데라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법원님들이 여기에 와서 와, 여기에는 좀 자비심도 없는 것 같고 따뜻함도 없는 것 같고 배려심도 없는 것 같고 소 딱 쳐다보듯이 누가 수행을 하러 왔는데 뭐 방도 잘 안내도 안 해주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더만. 여기가 칼춤 치는 데라 카이. 수행처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칼제비들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큰 맛이 뭐죠? 상쾌함이라 크잖아요. 그게 시원한 거죠. 자비의 특징이 뭐죠? 따뜻함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통도사로 가면 그 자비심이 좀 흐를 것 같습니까? 수행이 좀 잘된 스님이 많을 것 같습니까? 꿈도 꾸지 마이소이. 통도사는 스님들을 훈련시키는 데잖아요. 통도사는 두 종류의 스님이 삽니다. 훈련받는 사람과 훈련시키는 사람. 어느 사람이 많겠습니까? 훈련받는 사람이 많겠지.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접하는 대부분의 스님들은 스님들이 왜 저래 싶은 스님들이 계신다 카이. 우리나라의 큰 절은 대개 그런 절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면 거기에 계시는 스님은 대개 두 종류의 스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후배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님, 그 스님들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가대학이나 선방에서 수행이나 수학을 하는 스님들, 그 스님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들어가 보면 조금만 수준 높은 질문을 해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배우는 스님들이 태반이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수행처나 또는 이 뭔가 치열하게 학습하는 쪽에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다카니 주변을 다 돌아보고 언제지 수행을 하노? 못하더만. 그러니 수행처에는 냉랭합니다. 오대 가서 냉랭하노, 요 제대로 뭐가 있는갑다 이리 생각을 하이소.
이거 어디 갔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면 또 의사들이 싫어할까? 만약 어디 병원을 갔는데, 좀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친절합디까? 그냥 틱틱대합디까? 좀 틱틱대도만. 그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나 많이 진료하러 오이, 이름을 얻은 오이, 이걸 하나하나 좀 친절하게 대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좀 친절하게 대응할 여유가 있으면 천하의 고수거나 아니면 본질을 좀 팽개쳤거나, 수행하러 왔는데 자기 수행에 매몰이 되면 옆 사람이 치마를 입고 무구나무로 서든 칼춤을 치든 눈에 안 들어온다 카이. 그게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근을 하라고 해서 무근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입이 닫아져 빈다 카이. 그런데 거기다 옆 사람 돌아보고 따뜻하게 안내해주고 요래주고 저래주면 그처럼 그 스님은 수행 집에 갈 때 걸망 쌀 때 보면 볼장 다 봤다 카이. 덕은 쌓았는지 몰라도 자기 수행의 본분사는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시 같은 경우도 부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다음에 마시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들 다닐 때는 부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전부 최소 수다원 이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부엌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신들이 수행할 적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왜 앞에 가다 보면은 나물 따듬고 그 잉어 내일 아침에 그 국수 삶아줄 거라고 잉어 살 여러 개 고르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최소 수다원 이상 들어간 사람들이라 카이. 그러지 않으면 그 옆에 오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행자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지금 짜증이 얼마나 났는지 짐작을 다 한다 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하루에 수백 명이 와서 수행을 하지만 원체 그분들의 청이 두꺼웠기 때문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분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도 지금 저 스님이 뭐가 필요한지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러면 절대 말을 안 해.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느냐 하면 수행 지도해주는 스님한테 가갖고 그냥 넌지시, 그것도 아는 척하면 스님이 싫어하니까 그냥 넌지시 한두 마디 툭 해주고 가버려요. 그렇게 그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수준은 높은데 청이 옅은 게 아니고 없어갖고 내 혼자 설친다 카이. 이래가 내 혼자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우리 아라마만 안 망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연의 법칙에서 뭐 모든 게 생겼다 망해가는데 뭐 요는 안 망하면 뭐 되나? 뭐 망하기도 하겠지. 근데 만약에 사띠 아라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술차이 답답할걸. 이만한 수행처가 세계에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지 모른다 카이. 아직 모르지 뭐. 자, 세 번째. 속박과 해탈. 인식 대상의 속박과 해탈은 중요한 수행 목표 가운데 하나다. 장경에서는 속박과 해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봤다. 벗사리부터야 어떻습니까? 눈이 색에 결박됐습니까? 아니면 색이 눈에 결박됐습니까?
벗이여 눈이 색에 결박된 것도 아니고 색이 눈에 결박된 것도 아닙니다. 그 양자를 조건으로 생겨난 욕망과 탐욕에 결박된 것입니다. 벗고 딛다여 눈이 색을 결박하고 색이 눈을 결박하는 것이라면 올바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청정수행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색을 결박하는 것도 아니고 색이 눈을 결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양자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욕망과 탐욕에 결박된 것이므로 올바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청정수행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세존도 눈이 있어서 그 눈으로 색을 보지만 세존은 욕망과 탐욕이 없어서 마음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서 잘 해탈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전은 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뭐였죠? 맹과 무맹이었죠. 그런데 맹과 무맹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특히 알아차림하는 사띠는 탐진치 삼독의 구속이 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진치 삼독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벗어나면 신기하게도 탐진치 삼독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느냐 하면 사띠 파워를 키워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티 파워가 커져서 벗어나니까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던 탐진치 삼독심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니까 부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은 있겠지만 아마 삼매력, 마음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발견하고 난부터는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탐진치 삼독에 속박되어 있는 사띠가 벗어나야 되는데, 사띠 파워를 키우는 훈련만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띠 파워가 커서 벗어만 나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계속 사념처, 이빠사나 이런 걸 가지고 사티 파워를 키우는 훈련만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해왔던 거죠. 지금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원리에 기초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념처를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이빠사나를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더 남았네. 허리 펫이 있어. 자, 180쪽 사띠와 아사바의 역관계. 아까 우리가 속박과 해탈이라는 주제를 봤는데 이게 지금 네 가지 주제가 일련의 흐름을 갖고 옵니다. 맨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알아차림에서 수행은 알아차림이 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명과 무명, 분명한 암, 그리고 분명하지 못한 암이었죠. 그런데 그 분명한 암과 분명하지 못한 암의 핵심 키워드가 아사바라고 했죠. 탐진치 삼독심. 그런데 이 탐진치 삼독심이 우리 마음 공간에 등장을 하고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서 우리 마음에 등장을 하면 마음은 거기에 속박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 알아차림하는 사띠와 아사바잖아요. 포인트는. 그래서 이 아사바의 힘이 클지 사띠의 힘이 클지. 그런데 어젠가 우리가 봤을 때 프로이드는 아사바를 주목했죠.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특히 7살 이전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의식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게 현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억압돼 갖고 잠재되어 있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내서 그 무게를 해체하면 숨을 쓸 수 있어. 이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그 무게를 많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인지하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은 의미가 없어. 그것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이 마음 포면에 등장을 해서 무게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사티 힘이 좋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사티 힘이 약하면 아사바에 구속돼. 벗어나면 자유로워지고 삶의 질이 맑아질 수 있고, 구속되면 탁해지고 삶의 질이 낮아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티와 아사바의 역관계에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